법률가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. 기각 결정문에 보면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. 이게 만약에 뭐 다른 판결문에서나 아니면 다른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?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. 왜냐면은 이 논리 그대로 따지고 보면은요, 저 공적인 감시와 그다음 비판의 대상이 되면은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공인이거든요. 그 사람들은 다 공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. 이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 앞에 평등에 분명히 어긋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은 공적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입니다. 그러죠? 뭐 낙선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유권자의 심판을 받든지 하겠죠.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정치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아니고 형사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겁니다. 형사사법적인 판단을 받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요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이런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게 두 가지로 크게 결정을 했어요. 첫 번째는 범죄가 소명이 됐느냐하고 증거인멸이 있느냐는 거죠. 근데 그 두 가지에 있었을 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한쪽에 있었을 때는 뭐 소명이 충분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봤다가 증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판단을 해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보면 대해서는 인적 물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이화영의 임의성,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두 개는 사실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. 백현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거죠. 백현동 같은 경우 있었을 때도 뭐 직접 증거가 없지만은 그 이외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. 근데 직접 증거는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부분에 갔었을 때는 증거가 이미 다 있잖아. 근데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저흔 같은 게 있어요. 우리가 예를 들면은 칼을 찌를 때 주저를 한다잖아요. 자기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 범죄 소명이 안 됐음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. 보통 전체적인 걸로 봤었을 때 증거가 부족해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지위,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, 그다음에 결제했던 서류 등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의심의 정황이 있는데 근데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使를 할 만한 그런 사유는 없고 말이 길어요. 말이 길고 양쪽 모두에게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게 매우 강합니다. 예를 들면은 다른 결정문 갔었을 때 이렇게 중언 부언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. 간단하게 소명이 안 됐음이라고 하든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했었을 때도 전혀 뭐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막 사용을 해서 뭐 다른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이니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그 판사에 대해서 과연 비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별개라고 봐요.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벌써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보면은 난동과 막 칼부림이 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 사건 자체는 법률적 사건에서 벗어난 겁니다.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 정도 비중이 있는 사건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을 자기 운명이 아니고 민주당의 운명으로 만들어버렸죠.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기각되는 그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이 사실은 감당하기에는 이게 너무 큰 짐이에요. 그래서 그분이 극히 이례적인 표현 공적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결국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.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거를 이제 만들어냈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비리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여야 간의 어떤 문제, 뭐
헌정 질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라는 정도까지. 그러니까 당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하고 동일시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은 막무가내식 전법이 성공을 한 거죠. 되게 전략한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저기 뭐 방송에 나가서 범죄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 누구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빠져나간 예는 없거든요. 일단은 무죄가 확정이 돼버렸잖아요. 일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재심 사유가 있어요. 네. 그 재심 사유가 420조에 나와 있는데,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나 통역이나 이런 게 조작되는 경우, 그런 게 이제 허위라는 게 판결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재심 사유입니다. 근데 재심이 되는 경우는 뭐냐?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만 되는 거예요. 즉 유죄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할 수 있는 것이고, 무죄 판결은 재심을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더블 제파디 같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는 그 정말 사회주의 국가 일부 국가 빼고는 무죄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재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. 근데 이 지금 위증 교사가 인정됐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것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수사가 됐었을 때 수차례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요. 자기는 결백하고 그런 적은 전혀 없고 말도 안 된다, 위증 교사를 한 적도 없다라고 본인이 수차례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녹취록이 나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있어서 이거는 빼박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결정문에서도 그걸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. 첫 번째 뭐냐면 위증 교사라는 것, 즉 증거 인멸을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이재명이에요. 이재명이 전화를 직접 걸고 직접 걸어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술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. 네. 즉 이 사람은 그렇게 위증교사 그다음에 증거 인멸 부분에 있었을 때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미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. 기각 결정문에서도 그게 나오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고 오류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. 왜냐? 경기도지사였었을 땐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위증 교사를 했는데 당대표면은 못한다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이 수행비서를 찾아가서 위증 교사를 하는 걸 첫 번째 이 작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이에요. 김인섭이가 가서 이 다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가서 위증 교사를 한 게 이재명인 거거든요. 자, 김인섭이 누굽니까?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백현동 사건에 있었을 때 정바울이 데리고 들어와서 이게 자연 녹지를 준 주고지라는 정말 그야말로 한 14단계, 4단계는 아니에요. 4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 때 보통 녹지, 그다음에 뭐 공업지, 상업지, 뭐 주거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안에 분류가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4단계 정도를 뛰어서 지금 간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김인섭이가 했다는 게 왜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김인섭이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김인섭은 뭐죠? 이재명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거예요.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이 백현동권 관련해서는 인섭이 형이 하자는 대로 다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. 내가 먹은 건 없지 않느냐. 즉 쉽게 말해서 김인섭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. 위증 교사가 인정이 됐다라는 거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다 숨어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근데 그게 한 줄로 끝나서 사람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있는 거죠.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증거 인멸을 했다라는 것도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백현동까지도 같이 유죄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사건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. 아마. 그렇다고 보면은 뭐 조국이나 김경수나 안희정이나 뭐 저기 50억 클럽에 있는 박영수나 이 사람 다 똑같이 구속영장 기각됐었습니다. 그죠? 근데 거의 대부분 박영수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 중이지만 나머지는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. 그러면은 그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했다라고 지금 비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? 없죠. 아무도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
거기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. 주저은이 있다고. 그 앞에서 보면은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. 백현동 비리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, 그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. 관련자들 진술, 그리고 결제 서류예요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의자의 지위인 거예요. 지위도. 그 세 가지를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. 그게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녹음기로 가지고 야 백현동 거는 무조건 그냥 저렇게 해줘, 이게 불법이지만 해줘 라는 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이다,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하지만 그 앞에 이야기한 건 피의자의 지위, 시장이었다는 거, 그리고 자기가 결제했던 문서들, 그 다음에 관련자들의 증언,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설치를 해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도 딱 그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좀 보여요. 오히려 이 결정문 보면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좀 뻔하고, 오히려 조국 때보다 훨씬 더 좀 뭐랄까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고요.